안녕하세요. 진해 마을 라디오의 라디오 제작팀 찐 보물입니다. 본 방송은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고요. 진해 찐 보물찾기에서 진행자들이 직접 발굴한 진해 지역의 진짜 보물 같은 공간들을 청취자들께 소개해드립니다. 빨간 마음으로 맞이했던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5월입니다. 5월은 초록으로 연두빛 실록에서 완연한 초록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파릇파릇 돋아나는 실록을 바라보면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이럴 때 자연을 벗삼아 함께하고픈 진해 지역의 자랑거리를 찾아 각 진행자들이 꼽은 진해 지역의 요기요 진해 찐 보물이야를 소개합니다. 오늘 진해 보물 탐험가를 함께할 팀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찐보물에서 콘솔과 여자 공예 거래를 소개할 김동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해 일부 진행가 탐험지로 제왕산을 소개할 김미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자 공예 거리를 소개할 박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동 주민이고요. 수채화 및 한국 문화 홍보에 관심이 많은 오승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해 우체국을 소개해드릴 재진권입니다. 일부에서는 진해의 역사 속 보물인 웅천도요지 전시관과 진해 우체국을 소개해드리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진해 서부 지역의 상징이기도 한 탑산이 있는 제왕산과 그 속에 숨겨진 지하 벙커를 소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해의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는 여자 공예 거리로 여러분을 탐험하고자 합니다. 네, 가장 먼저 오승현님이 웅천도요지 전시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오승현님, 저는 도요지라는 편이 낯선데요. 주소를 찾아봤더니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도요로 198번지에 위치해 있네요. 웅천 도요지라는 이름의 명칭을 이렇게 붙인 사연이 있나요? 도요지라는 이름부터 다소 생소하죠. 더욱이 웅천 도요지 전시관이라고 하니 진해 웅천이라는 지역부터 먼저 검색해 봐야 했어요. 도요지를 검색해 보았더니 톡이나 도자기를 구워내던 가마가 있던 곳으로 가마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근데 웅천이라는 곳은 울산 지역 아닌가요? 네, 선생님. 좋은 질문이십니다. 웅천, 웅촌 이름이 비슷비슷하죠? 진해 웅천 지역은 울산 웅촌 지역과 지리학적으로 다른 곳에 위치해 있고 그 지형색도 달라요. 우선 쏙쏙 알맹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답사를 다녀왔고요. 오감을 충족시키는 그런 가치 있는 문화재로서 이런 숨은 곳이 있었다니 감탄에 경이로움에 때늦은 발견에 탄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웅천도요지 전시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상남도 기념물 제116호 경상남도 기념물로 제300호 가까운 기념물도 있었다니 신기하기도 했고요. 이 경상남도 기념물이라는 것이 지방 기념물 중에서 경상남도 내에 있는 문화재를 의미한다고 해요. 최고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들 중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경승지로서 예술적 기교, 관람 가치가 있는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대상으로 경상남도 지사가 조례에 따라 지정한다고 해요. 웅천도요지 전시관은 웅천도요지에 건립되어 2011년 11월 23일에 개관하였다고 해요. 와, 벌써 11년이 다 되어 가네요. 네, 그렇답니다. 웅천도요지는 조선 전기에 궁청사교와 백자 등을 제작했던 가마터라고 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이곳에서 가장 많이 출토된 차 사발이고요. 사발은 특히 소박하지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 주목받아 왔다고 해요. 또한 발굴된 가마는 조선 전기의 가마 구조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답니다. 도자기 제작에 필요한 3대 요소가 흙, 바람,
열이라고 하는데 여기 웅천 도요지 모든 것이 최적합지인 곳으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웅천 도요지 전시관이 문을 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럼 그 역사적 진가가 현재 이르러서도 계속되고 있음을 저희 선조들에게 감사드려야겠네요. 네, 우리 선조들의 도자기 기술은 그 당시 세계적인 것이었죠. 네, 그렇답니다. 우리 선조들의 도자기 기술과 높은 수준의 예술적 성취가 담겨 있는 곳이 웅천 도요지 전시관이죠. 웅천 도요지 전시관은 웅천 도요지 출토품을 비롯한 8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실이 있어요. 또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전기물레 체험 공방을 운영한다고 하니 전시실의 체험 공방까지 가족 방문 시 일석이조의 교육 효과, 연인과의 데이트 그 어떤 곳으로도 손색 없는 곳이기도 하죠. 대단히 흥미로운 곳인데요. 근데 체험비가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네요. 아무리 손색 없는 문화재라도 가까이 할 수 없다면 말짱 도루묵 아니겠습니까? 체험비는 어떻게 되죠? 제가 이 질문을 기다렸었는데요. 오직 1만 원, 가성비까지 더하면 최고인 셈이죠. 와. 어머나,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6월 초까지 예약 완료라고 하니 땡 예약 마감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예약 개시일 얼른 온라인 예약을 서두르세요.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한 일생일대 문화체험 기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한국 문화체험에 무지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숨은 보물을 찾고 여러분에게 소개까지 할 수 있다니 문화 홍보대사가 된 듯하여 얼마나 흡족한지 모른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에게 호기심을 잔뜩 안겨드렸네요. 그럼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많은 참여 기대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옹고지신이란 말이 있듯이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는 뜻으로 과거 전통과 역사가 바탕이 된 후에 새로운 지식이 습득되어야 제대로 된 알미 될 수 있다고 하죠. 저희 대한민국만큼 역사를 아는 민족이 되어 더욱 강대한 대한민국 미래 창조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조금 웅변조로 지나치게 강조했나요? 이렇듯 역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진해의 숨은 보물을 찾아서의 웅천 도요지 전시관 편 오승연이었습니다. 네, 오승연 탐험가님, 웅천 도요지에 가고 싶은 분들이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1부 첫 진해 찐 보물로 진해에서 조선시대 웅천 지역으로 넘어가서 웅천 도요지 전시관을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 탐험가로는 진해의 보물, 진해 우체국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최진권 선생님. 네, 일제가 1910년 8월 우리나라 국권을 피탈하고 그해 1910년 9월에 현재 진해 우체국 건물을 건축하고 처음에는 진해 우평국으로 명명하였어요. 그러다가 1912년 11월 15일에 진해 우체국으로 명칭을 바꾸었어요. 진해 우체국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건축했고 또 일본은 건축 방법이 궁금한데요. 일본은 어떤 방법으로 진해 우체국을 건축했나요? 네, 일본인들은 1905년경 무단으로 지금의 우체국터에 청량기를 들이대고 건축하였답니다. 사실 진해 우체국이 위치하고 있는 진해 서부 지역은 일제가 이곳에 살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내쫓고 건립한 군항 도시랍니다. 1912년 야마타 우시다루에 의해 진해 군항 도시가 계획도라는 설계에 의해 1914년까지 진해 진수보라는 이름의 일본 해군 기지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건설을 추진하면서 세워진 도시랍니다. 이 계획은 진수부가 아닌 군항의 아래 단계인 군사상 경비를 요하는 항구라는 뜻의 요항구로 확정되었습니다만 그렇게 탄생한 군항 도시에 세워진 유일한 우체국의 바로 진해 우체국이었던 것이죠. 이야, 정말 놀랍네요. 사실 어린 시절 우체국으로만 생각하고 다녔던 곳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네요.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 침략국 일제가 세우고 일본인들이 썼던 곳이라고 하니 씁쓸하기도 하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진해 서부 지역에 남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적 흔적들은 일제 침략의 역사이기도 하니까요. 정말 그러네요. 마침 문화유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진해 우체국도 현재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진해 우체국이 국가지정 문화재 중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픈 역사이지만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역사적 사료로서 인정받았기에 1981년 9월 25일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적 291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부가적으로 문화재는 문화재 보호 및 보존을 위해 보험을 드는데요. 이 보험가액 기준으로 보면 2017년 당시 국내에서 이 보험가액이 가장 높은 문화재가 진해 우체국이랍니다. 총 보험가액이 2017년 기준 534억 원이었어요. 참고로 사적 84호인 방가사유상의 보험가액은 5천만 달러로 가입 당시인 2013년 기준으로 5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돈이 모든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가액 측면에서도 진해 우체국이 문화재로서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는 측면이기도 하답니다. 저도 진해 우체국이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여겨 자주 방문하였는데요. 진해 우체국 건립 당시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 값지게 보여요. 네, 문화재를 돈으로 그 가치를 따질 수는 없지만 진해 우체국 보험 가액이 사적 중 가장 높다고 하니 진해 우체국을 다시 한번 보게 되네요. 네, 저도 이번 방송 준비를 하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진해 우체국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해 우체국의 역사적 가치와 보험가액에 대한 정보까지 진해의 보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보입니다. 진해의 보물, 진해 우체국을 소개해 주신 재진건 탐험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1부 진행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진해 찐 보물찾기 제1부 진해 역사 속 보물찾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 진해 현대 보물판에서 오승현 탐험가님이 진행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진해의 찐 보물을 찾아서 1부 조선과 일제강점기의 역사 속 보물을 거쳐 2부 현대로 흘러 제왕산 지하벙커와 진해 여자공예 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제왕산과 지하벙커는 진해민이라면 다 아는 제왕산에 숨겨진 지하벙커를 소개해드리고요. 진해 여자공예 거리는 진해 미해군 부대 정문 아로마 테라피부터 출발점으로 로망스 다리 근처 규방공예, 민화, 전통 매듭, 은공예, 도자기 공예 등을 포함한 거리인데요. 아기자기한 공예품들이 지나가는 행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현장 답사가이신 김미숙님과 박수진님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미숙님이 먼저 제왕산 안 보물 속 보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제왕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과 태평동 사이에 위치한 일대에 조성된 공원으로서 산 정상에 진해탑이 있어 탑성공원이라고 부른답니다. 선새가 부엉이가 앉아있는 것 같다고 하여 부엉산이라고 부르다가 광곡 뒤에 풍수지리설에서 임금이 나올 명당 자리라 하여 제왕산이라 고쳐 부르게 되었고요. 공원과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네, 저도 어린 시절 탑산공원으로 소풍을 갔던 기억이 나고요. 이처럼 푸른 하늘, 맑은 날씨에 초록빛 공원을 거닐면서 소중한 문화유산을 통하여 역사를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반가울까 싶네요. 공원과 근대 문화유산이 함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네, 맞습니다. 공원까지는 산 밑에 중원 광장에서 계단으로 오르게 되어 있는데 계단 수가 365개여서 1년 계단이라고도 하고요. 진해탑 주위에는 동물원, 팔각정, 어린이 놀이터 등 휴게시설이 있습니다. 제왕산 뒤편에도 정상에 오르는 계단과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고요. 진해탑이 만들어진 배경과 제왕산의 이모저모 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아, 네. 탑은 높이 28m, 1927년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이긴 것을 기념하여 전함이 마스터를 본따 세운 것으로 1967년에 헐고 해군 군함을 상징하는 구층탑으로 다시 세운 것입니다. 내부에 있는 창원 시립 진해박물관은 1998년 10월 31일 개관하였고요. 진해구에 발굴된 유물들과 문화재 등을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도 진해우체국처럼 일제가 만들었던 곳이었군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해탑이 있는 제왕산의 정상까지는 도보나 모노레일을 이용해서 오를 수 있고요. 오전 9시부터 2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모노레일은 4분 안에 상부 역사에 닿을 수 있습니다. 도보 이용자들은 모노레일 매표소 옆 365계단이나 중앙시장 주차장 뒤편 계단을 통해 오르면 됩니다. 그럼 모노레일 이용은 한 번씩 해보셨나요? 저는 아직 진해로 기항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제 어린 시절 진해에는 그때는 계단으로만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아, 네, 저는 한번 이용해 봤고요. 모노레일만의 편안함과 신속함 또 사진 찍기 좋은 장소여서 매력 있습니다. 도보로도 추천하고 싶은데요. 자연이 주는 경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풍요롭습니다. 네, 저는 아직 한 번도 사용을 못 해봤습니다. 제왕산은 마치 부엉이가 앉은 것과 같다하여 부엉산이라고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나요? 재미있다기보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엉이는 재물과 부를 상징하고 봉우리는 도원봉으로 부엉이를 새끼를 위해 먹이를 물어다가 둥지에 쌓아두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화에는 아데네가 부엉이를 데리고 다녀 지혜의 상징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부엉이는 인생의 어둠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지혜의 해안으로 충무동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진해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제왕산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다른 보물을 준비하신 건 없으신가요? 아, 예, 예리하신데요. 제왕산은 한층 더 빛나게 해줄 제왕산 속 보물, 우리가 만들어야 할 보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 제황산 속의 지하 벙커라고요. 야, 정말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보물찾기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제왕산 공원 정상에 있는 진해탑에서 위쪽으로 조금 가면 일제시대에 만든 통신부대 지하 벙커가 있다고 합니다. 네, 위치적으로는 남산 초등학교에서 올라오면 진해탑으로 계속 올라가는 길과 제왕산 초등학교 쪽으로 내려가는 갈림길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제왕산에 지하 벙커가 있다고요? 아, 네. 정확히 표현하자면 1m 정도 높이를 흙으로 쌓아서 풀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벙커 지붕이라고 상상하기는 좀 어렵고요. 풀밭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래쪽으로 약간 내려가서 좁은 진입로를 따라 들어가면 입구가 있고 도로에서는 지하 벙커의 지붕만 보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풀밭으로 되어 있다면 지하 벙커가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어렵겠네요. 요새 같은 생각도 들고 호기심이 마구 발동하는데요. 네, 그렇죠. 하지만 현재는 철판으로 만든 뚜껑으로 덮어져 있는데 페인트가 벗겨져서 녹슨 모습이 꽤 오래된 것 같고 뚜껑 위에 작은 네모 박스가 돌출되어 있는데 통풍구인 것 같습니다. 풀밭으로 되어 있는 벙커 지붕 한가운데는 흉물스럽게 폭 1m 정도의 시멘트가 깔려있는 현실입니다. 아, 제왕산 속에 뭔가 덮여 있는 것이 정말 보물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정말 지하 벙커 흥미가 가고 한번 가보고 싶어집니다. 흉물이 아닌 보물로 만들도록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아,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원 내에 있는 근대 문화유산의 실태를 미리 조사하고 공원 조성 계획 수립을 하여 개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무더운 여름 지하 벙커가 개방되어 전해 내려오는 옛 이야기나
쉼터, 이야기방으로 시설물이 개방되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우리들이 함께하는 리그의 공간으로 만들어지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앙산 벙커 어떻게 하면 유산도 지키고 볼거리도 만들고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알리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흉물스러운 모습이 아닌 우리 지역의 보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또 재앙산은 알고 있지만 아직 올라가 보지 못한 분들은 산책 코스로 좋으니 한번 한 걸음 하시면서 지하 벙커 위치를 찾아보시고 찾으신 분은 꼭 댓글 남겨주십시오. 우리 마을의 자랑거리 우리가 관심 가지고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재앙산 지하 벙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한번 지향산의 지하 벙커에 다 찾아서 올라가 보면 좋겠네요. 지향산에 대한 소상한 소개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지하 벙커의 활용에 대한 고민까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는 소개해드릴 진해의 찐 보물은 진해 여자공예 거리입니다. 이곳은 2015년부터 여자동에 공방이 하나둘 생기면서 지금은 어느덧 진해 여자공예 거리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자동 주민분들도 마을에 볼거리가 생기고 거리가 예뻐졌다고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여자동 공방 거리들은 봄, 여름, 가을이 아름다운 길, 여자동 굴다리 초입에서 시작하여 은행나무 길을 중심으로 공방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 공방들은 관광객, 지역 주민, 아이들을 위한 일일 체험, 진로 체험, 취미 프로그램들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공방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엄청 기대가 됩니다. 그럼 하나하나 이쁘게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여자동 굴다리 초입에 자리하고 있는 세 곳의 공방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방은 대방동 콩지내라고 합니다. 2018년부터 대략 4년간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콩지내에서는 딸기 오믈렛, 딸기 우유, 마카롱, 커피, 수제청을 직접 판매하며 베이킹 수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딸기 참 좋아하는데 콩치네가 해주는 딸기 오믈렛과 딸기 우유는 왠지 착하고 맛있는 것을 같아요. 콩치라는 이름처럼요. 네, 여자골 행복마을 학교 체험학습으로 콩진해 수제청 만들기를 우리 아이가 참여했었는데요.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서인지 수제청을 집에 들고 와서 숙성 시간도 말해주고 수제청 에이드도 만들어주고 이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아이에게 콩진해 수제청 만들기가 정말 신나는 체험이겠는데요. 지금까지 대방동 콩진해 공방 소개를 들어보았고요. 또 다른 여자 공예 거리 공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다른 곳으로는 여자동의 신기한 만물 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벚꽃을 소재로 한 소품샵인 봄벚꽃 마을입니다. 봄벚꽃 마을 주인장께서는 결혼 후에 여자동으로 이사를 하셨고 여자동에 사시면서 아이와 함께 동물들의 이야기를 동화로 만들어서 여자동을 알리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계기가 되어서 공방까지 차리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한 벚꽃을 소재로 한 핸드메이드 기념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는 버찌 이야기입니다. 버찌 이야기에서는 버찌군과 버찌양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다양한 소품들을 만드시고 공방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는 다채로운 공예 세계에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네, 다음은 은행나무길 4곳의 공방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나무 섬유로 공예품을 만드는 나탄 공방 주 포레스트 1월입니다. 포레스트 1월은 나탄 공예품 판매부터 초보자들을 위한 강의, 강사 과정까지 진행하고 있고 1일 체험으로 내 손으로 만들어 쓰는 나탄 소품으로 전등각, 의자, 찻잔 받침대, 바구니, 의자 등 다양한 나탄 소품들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방은 백성들이 오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이 세상에서 복받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전통사회 산물인 민화 체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청우 그림 공방입니다.
청호 그림 공방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미나 작품이 까치와 호랑이 미나 체험을 직접 작품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올해가 이민년 검은 호랑이 해이니 저희 집에 호랑이 미나 작품을 걸어두며 애군을 멀리하고 싶네요. 네, 호랑이 미나 작품 또한 많이 다뤄지는 소재로 애군을 막기 아주 좋다고 하지요. 같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다음은 규방공예 공방 규방치루입니다. 규방공예 공방 규방치루는 규방치루 부녀자가 거처하는 안방으로 이곳에서 7친구들 자, 바늘, 가위, 실, 골무, 다리미, 인두가 바느질을 하며 하루를 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취미로 시작한 바느질이 어느새 자신의 하루 일과가 되었다는 주인장의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고요. 1일 체험으로 풍경 만들기 체험이 가능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 이란 말이 생각나네요. 전통 조각보 문양으로 한복, 책갈피 등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참에 저도 손바느질 취미로 삼아 규방공예를 배워도 좋을 듯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며 아이들의 꿈을 작품으로 담아내고 있는 도자랑 구블로렌 공방입니다. 순도 높은 백자에다가 청색의 코발트 안료를 가지고 무늬를 그려서 구워내 도자기 청아 백자 작품을 직접 만들 수 있는 도자랑입니다. 지금은 핸드페인팅 도자기 체험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작품, 지역 예술가, 공예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전시하는 공간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 여자 공예 거리를 방문하는 분들은 꼭 들러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세상에 하나뿐인 도자기를 만들 수 있겠네요.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청아백자를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요. 참 고급스럽고 멋스럽더라고요. 네, 도자랑에서는 자신만의 자태를 뽐낼 수 있는 멋진 백자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하니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2022년에 개인적으로 활동해 오던 공방 선생님들이 여자동을 알리고 사람들이 사시사철 찾아오고 가보고 싶은 동네가 되었으면 하여 특성화 거리를 만들어 보자는 마음을 모아 여자마을 교사협의회를 발족했다고 하는데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지만 모두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여자 공예 거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자 공예 거리 지도를 만들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1일 체험 키트 제작, 온라인 판매, 대면, 비대면으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자 공예 거리에서 프리마켓 등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 더 나아가 봉사와 재능 기부를 통해 지역에서 나눔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위원장님께서 전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는 인사도 전해주셨습니다. 네, 여자 공예거리에 대한 다양한 공방들을 소개해 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진해에 이토록 다양한 공방들이 있었는지 미처 몰랐었네요. 소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자 공예거리 놀러 가서 오늘 소개받은 공방 곳곳을 한번 둘러보고 싶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진해의 찐 보물찾기 2부, 진해의 현대를 상징하는 보물인 제왕산과 그 속에 담긴 지하벙커, 그리고 여자 공예거리 탐험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진해 찐보물 4곳을 소개해드렸어요. 진해 역사 속 보물인 웅천 도요지와 진해 우체국, 진해의 현지를 상징하는 제왕산과 지하벙커, 그리고 진해의 새로운 핫플레이스 진해 공예거리를 찾아보았답니다. 오늘 방송해보신 소감들은 어떠셨는지요? 네, 평소에 궁금했던 웅천 도요지 전시관부터 진해 사람으로 너무 익숙해서 지나치기만 했던 진해 우체국하고요, 제왕산, 거기에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여자 공예거리까지 탐험하고 나니 진해라는 도시 자체가 보물 창고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적이고 문화적 보고라는 점에서 진해 출신으로 왠지 뿌듯한 기분이 듭니다. 네, 저는 오늘 진해 찐 보물 4곳을 함께 경험하면서 가까이 있지만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몰랐던 우리 진해의 진짜 보물을 찾은 기분이에요. 이번 기회에 꼭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분의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공예거리 지도가 생긴다고 하니 아주 특색 있는 여자동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진해에 이렇게 훌륭하고 값진 보물을 직접 체험한 것에 대해서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진해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전해지네요. 실록의 계절 이 봄이 가기 전에 추천한 곳을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연녹색의 잎들이 너무나 고와서 한낮의 햇살을 더 반짝이는 초록 잎들로 보며 셔터를 누르고 싶어지는 지금 이 시간은 진해 마을 라디오 찐의 찐 보물찾기 찐 보물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